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저번 주말 24일 토요일에 열린 2차 전력강화회의에서 조금이나마 안도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월에 공식적인 감독 선임을 포기하고 일단은 임시감독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회의 비상조치에 조금이나마 브레이크가 걸린 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살펴보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2월 21일에 진행된 1차 전력강화회의 이후 정혜성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임시체제보다 이번에 정식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표팀이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 선임을 6월까지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 경기부터 팀을 다져나가야 단단해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임시체제를 꾸리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어 택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라며 전력강화위원회는 단순히 정몽규 회장의 명령을 따르는 조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대한축구협회의 이석재 수석 부회장이 말했던 대로 돌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정혜성 위원장이 취임한 건 지난 20일인데 이 부회장은 이미 그보다 일주일 전인 13일에 이를 예언하다시피 하면서 정혜성 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가고 새로운 감독을 한국 사람으로 해서 수순을 밟으면 제가 볼 땐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며 1차 전력강화회의 결론이 21일에 미리 공개된 채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는 동일한 날 2차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정몽규 회장과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한축구협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협회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성명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시 붉은 악마는 앞선 내용처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장 안팎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다양한 행동을 고민하고 심도 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이후 대대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 라며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홍명보 감독의 현 소속팀인 울산현대 팬들까지도 시위에 합류하여 더욱 긴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울산현대의 공식 응원단인 처용전사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조화 화환을 촉구회관으로 보내고 트럭을 동원하여 전광판을 활용한 시위까지 진행하여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현장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졸속행정의 결말을 K리그 감독 돌려막기. 대책 없는 감독 경질 반복되는 돌려막기 축구팬만 축원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협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물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여론의 반응에 당황하여 후퇴하고 있습니다. 24일에 열린 2차 회의 이후 결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외국 감독이든 국내 감독이든 6월까지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많은 사람을 물색한 뒤 접촉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다 보니 3월은 임시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봤고 다음 회의에서 후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등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며 1차 회의 이후 단 3일 만에 발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혔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축구협회에 대한 강력한 여론으로 인해 1차 회의 결론이 뒤집힌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러한 결론이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고집부리며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려 하다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3월 21일 태국전에는 정식 감독 체제로 경기를 치르려면 3월 3일까지 감독을 등록해야 한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이는 강제 차출 규정에 따라 구단의 동의 없이 감독을 선임해야만 가능한 매우 긴박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축구협회의 은밀한 계획을 알아차려 먼저 폭로하면서 국민들이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협회가 여론을 고려하여 임시 감독으로의 선회를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소란을 일으켜야만 듣는 척을 하는 협회의 행동에 분개할지 심지어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몰릴지조차도 헷갈립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임시감독 후보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솔직히 후보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직 K리그 감독들을 차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시감독으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직인 한국인 감독들만이 후보로 남아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끄는 김판곤 감독은 원래 2024년 1월에 계약 만료였으나 재계약을 하여 2025년까지 연장했고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도 작년 12월에 계약 만료 예정이었으나 연장하여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로 박항서 감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용수 감독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올해 1월에 국가대표 감독직에 관심이 없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최근에 베트남 3부 리그 팀의 비상근 고문으로 부임한 바 있지만 다른 팀과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지휘하며 동남아시아 팀 중 태국과의 경험이 많아서 적어도 태국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감독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는 태국과 2차례 대결을 벌였으며 또한 2022년 U23 대회에서는 총 4차례 맞대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6경기의 전적을 보면 3승 2무 1패로 꽤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항서 감독이 3월에 태국과의 2연전을 맡게 된다면 6월까지 감독 선임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되어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맡을 위향을 밝힌 감독들이 몇몇 있으며 이들과의 접촉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증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탁월한 감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소문이 있습니다. 발롱도르 수상 경력을 가진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칸나바로의 선수 시절은 2006년 발롱도르 수상자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감독 경력입니다. 2014년 광저우 헝다의 감독으로 처음 부임한 이후 단 무려 6개월 만에 경질되었으며 이어서 2015년 10월에 사우디 프로리그의 알 나스르로 이적했지만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 4개월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선수 시절의 경험만으로는 지도자로의 전환이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이어 조기 해고를 당하며 구단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의 승격을 이루거나 광저우 헝다에서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성과가 이루어진 곳이 중국이었기에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중국 대표팀 감독직을 맡았으나 단 2경기만 치러 전적으로 패배하여 빠르게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담당한 팀의 감독직은 계약 연장이나 만료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경질이나 사임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선수 경력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과 유사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정몽규 회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불안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는 왜 그런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감독으로서의 성과를 중시하고 선수 시절의 명성에 현혹되지 않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감독을 선임하기를 바라며 클린스만의 이 탄이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